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숨겨진 이면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경제수첩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취재 수첩의 첫 장에는 다소 기이한 풍경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눈앞에 이런 광경을 그려봐 주시겠습니까? 주말이면 화사한 꽃장식과 하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도심의 한 예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간판은 뜯겨 나갔고 그 자리에는 요양병원 개원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시작을 축복하던 공간이 이제는 생의 마지막을 갈무리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업종이 바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경제수첩이 취재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대한민국 청년들은 인류가 수천 년간 이어온 결혼이라는 본능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애들은 이기적이다. 혹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라는 꼰대 같은 훈수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진실과 그들의 비명 섞인 선택을 현장 리포트 형식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취재팀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청년 김 씨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그는 제 수첩에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기자님, 결혼요. 그건 저한테 우주여행 같은 겁니다. TV에서 보면 참 멋지고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청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취재 노트를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역시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 불리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그냥 집값이 오른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스탈링그라드 전투 싸대기를 갈 길 정도로 처절하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렸죠.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이상을 모아야 서울의 번듯한 집 한 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이 현실. 집은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계급의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 입장권 한 장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청년들을 짓누릅니다. 전세 사기니 영끌이니 하는 단어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도배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건 거의 잔인한 폭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두 번째 장벽은 더 교묘하고 날카롭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평균 올려치기 문화, 즉 비교 지옥입니다. SNS라는 거대한 쇼윈도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곳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프로포즈, 초호화 호텔에서의 결혼식, 외제차를 타고 떠나는 신혼여행이 표준인 것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상위 1%의 삶을 평균이라고 착각하는 집단적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옆집 철수네가 어떻게 사는지 정도만 알면 됐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내 초라한 현실과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이 지독한 비교 문화는 청년들에게 남들만큼 할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는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시작하려면 수억 원이 깨지는 나라에서 평범함은 이제 가장 비싼 사치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 경주 같습니다. 그런데 옆 레인의 금수저들은 이미 결승선 바로 앞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맨발로 자갈밭 위에서 0m 지점에 서 있는데 관중석에 앉은 기성세대들은 왜 빨리 안 뛰냐?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 경주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청년들은 경주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비혼이라는 이름의 기권표입니다. 이제 취재 노트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노동의 이중 구조와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존재합니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공포, 내일 당장 회사 문이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격차는 단순한 연봉 차이를 넘어 인간 대우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취재 중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은 결혼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민다며 쓴웃음을 짓더군요. 전체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소비와 주거를 요구하는 결혼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방정식입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고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리포트의 가장 아픈 핵심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로 독박 육아와 사교육 지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덫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 아이를 20년 동안 입시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쳐넣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영유아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의대 입시반까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깨지는 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 앞에 청년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여기서 제가 마주한 가장 슬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아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아이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경쟁과 차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지독하게 슬픈 배려가 담긴 선택입니다. 내 대에서 이 고통을 끝내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지금의 저출산이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현장을 취재하며 느낀 점은 정부가 쏟아붓는 수백조 원의 예산이 정작 청년들의 마음에는 단 1mm도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는 돈 줄 테니 애 낳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건 일회성 수당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잘리지 않을 직장, 퇴근하고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내 아이가 옆집 아이와 비교당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육아휴직 한 번 쓰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경력 단절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서울로 치면 좁은 개천 수준이었던 성별 갈등조차 이제는 누가 더 피해자냐를 따지며 서로를 밀쳐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와 부양의 무게에 치이고 여자는 경력 단절과 가사의 굴레에 신음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여유조차 사라진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랑이라는 꽃이 피길 바라는 건 과욕일까요? 이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본론의 정점에 서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 진짜 이유는 사실 희망의 증발로 요약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팍팍하고 더 노령화된 사회의 부양 의무만 가득한 부담스러운 날들일 뿐입니다. 중산층이라는 안전벨트가 사라진 사회에서 결혼은 이제 축복이 아닌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자산마저 탕진할 확률이 90%가 넘는 판이라면 합리적인 도박사는 판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술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청년들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할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연결하지만 왜 내 옆의 이성에게는 단 한 뼘의 마음도 내어주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그들에게 여유와 신뢰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일 뿐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을 단지 노력이 부족한 세대로 낙인 찍고 수억 원의 빚을 내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등 떠민다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조용히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 건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그들에게 결혼하면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수천 번 보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사교육, 비교 문화,
고용 불안, 이 거대한 괴물들이 입구를 막고 서 있는 한 그 어떤 장밋빛 정책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니? 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망가뜨렸기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조차 꿈꾸지 못하게 되었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침몰선에서 탈출하는 청년들을 붙잡고 왜 같이 가라앉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오늘 경제수첩이 현장에서 마주한 이 씁쓸한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단순한 지표가 아닌 하나의 통증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 뒤에는 퇴근 후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결혼이라는 단어를 가슴 속에 묻어버린 수많은 청춘의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이 한숨을 걷어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취재 노트를 덮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리포트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단순히 세상이 참 살기 힘들어졌구나 라는 탄식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준 이 지독한 환경에 대한 처절한 성찰이었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혼인율 수치가 아닙니다. 타인과 함께 삶을 꾸려가는 기쁨,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입니다.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우리 사회는